자, 1몰의 질량이고요. 일몰의 개수로 우리는 진짜 값을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에 얘를 첨가를 시킬 거예요. 얘를. 근데 이게 누구냐? 1몰 부피입니다. 이거는 기체에만 해당되고요. 기체는 분자에만 존재해요. 선생님, 염화나 기름도 훨씬 가열하면 기체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고체로 만드는데 800도씨가 들어요. 알았어요? 기체화 시키려면 1000도씨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온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25에서 20 사이에. 분자 아니면 거의 고체나, 알겠어요? 액체로 존재하는데 액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미을을 잡으러 들어갈 건데 이게 그냥 외우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과학사를 좀 많이 보면 편해요. 자, 얘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 사람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이 사람이 몰라듭니다. 사원소소를 주장했어요. 지금의 원소가 아닙니다. 사실 좀. 물, 불, 흙, 공기. 이거예요. 물, 불, 흙, 공기. 이것들이 조합을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기체, 유색기체는 보이겠지만 우리와 너희들과 나 사이에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안 보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주장했어요. 쪼개면 안 쪼개질려 연속설. 그래서 계속 쪼개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에 반기를 든 과학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누구냐? 바로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반기. 이 사람은 연속설이 아니라 입자다. 가장 작은 입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자들까지 간격이 넓으면 투명해 보이는 거고 좁으면 고체나 액체 상태로 표현해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들의 화두는 기체잖아요. 기체. 그것도 공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기체의 부피예요. 이 기체의 부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근데 그때 당시도 알고 있었어요. 이 기체 부피는 자, 영향을 주는 값이 누구냐? 일단 압력이다. 압력을 세게 가하면 입자들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다. 쪼개져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두 번째,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팽창한다. 거리가 멀어져서.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가 입자수죠. 하지만 이들은 입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자의 질량이 많으면 부피도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질량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훅훅 불어넣으면 되죠. 이런 거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도. 자,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체 법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기체 부피를 종속 변이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이 모든 걸 독립변인이라고 해요. 이 중에 하나씩 꼽습니다. 이 셋 중에, 독립변인 셋 중에 하나를 꼽아. 그게 조작이고요. 나머지는 통제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조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값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조작을, 압력을 잡은 거야. 결론은 똑같아. 이거야. 기체 부피. 자, 압력이 기체의 부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힌 거죠. 압력을 프레셔, P라고 부르고 기체 부피를 볼륨, V라고 부릅니다. 누구 통제합니까? 보세요. 온도와 입자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입자수는 실험에 써 있어요. 외부에서의 기체 출입은 없다. 그 입자수 일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일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세상에. 뭔지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야죠. 과학인데. 그로 3, 40년이 지나고 프랑스의 샤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심의영명 알죠? 앙투아네트 뭐 이런 거 루이 3세 단두대 처형 그 궁에서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궁에 8천 몇 명이 있었다는데 다 죽이고요. 경비까지 다 죽였어요. 그냥 단두대로 시민들이 썩었다고. 근데 저 사람은 살려라. 왜?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실험을 했거든요. 날리는 거 하늘에. 그때 당시엔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날렸어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인구가 10만이 안 됐단 말이야, 프랑스가 그때. 근데 3만 명이 모였다면 인기가 끝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온도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섭씨 온도 갖고 실험을 해요. 근데 나중에 수학적으로 안 맞는다에 절대 온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온도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를 살핍니다. 그때 누구를 통제합니까? 압력과 입자수를 통제하는 거죠. 자, 이러고 별표를 딱 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높아진대. 그러다가 후세 과학자들이 이 둘의 법칙을 합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보일-샤를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기체 부피가 일단락됐다 했더니 이게 입자를 뭐라고 칭하자는 과학자들의 여론이 들끓어요. 돌톤이 나옵니다. 돌톤이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원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글씨를 작게 쓰고 있어요, 제가. 왜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이름이 웃겨갖고. 루이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화합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증기가 나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양쪽으로 안 맞아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하고 했더니 수증기가 2개 나온 거야. 그럼 이 산소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쪼개져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당시엔 편지가 들어가면 죽을 때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한 8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편지가 왔대요. 예외도 있다. 뭐 그게 이제 과학적 전문과학자들이 이 돌턴 이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거지. 여기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원자는 있다, 맞다. 쪼갤 수 없는 원자는 있다. 그러면 그 윗단계에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를 표현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바로 분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럼 분자라는 표현이 뭐냐? 원자는, 돌턴 원자 얘기했잖아요. 원자는 아톰이잖아, 아톰. 그죠? 근데 분자는 몰레큘라예요, 몰레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뭘 배우는지 알겠죠? 그 몰레큘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MO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자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봐봐요. 이거는 누가 했고, 보일이 했고, 이건 누가 했어요? 샤를 했죠?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입자밖에 없죠? 입자수. 그래서 저 입자수를 이 사람 이름 붙인 거죠. 분자라고. 그래서 조작 변이를 입자수가 아니라 분자수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통제는 누구가 누구를 통제했다? 압력과 온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문제는 압력과 온도가 모두 통제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구 관계를 살폈어? 기체의 부피를 살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의가 뭐냐? 거기 한 줄, 두 줄밖에 없는데, 봐봐요. 모든, 지금 봐봐요. 우리는 기체 갖고 실험하는 거니까, 그죠? 얘들의 주어는 무조건 모든 기체입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 이 말을 곡해 듣지 말라고. 부피가 1이면 분자도 1이야. 이게 아니라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두 기체가 동일하다면 그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입자수도 1대1일 거라는 얘기예요.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던진 거라고요. 그런데 후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거지. 자,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기억년 지근일이에요. 이거 불러봐요. 수소는 1몰에 몇 그램 있다? 2g. 그럼 몇 개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리. 기억나요? 그리고 2g을 갖고 0도씨 1기압에서 해본 거야, 진짜로. 과학자들이. 22.4 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다음. O2 기체가 있어요. 32의 분자량이, 자, 1몰은 32g.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32g을 채우고 0도씨 1기압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 22.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말이 맞잖아요. 그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모든 기체들은 같은 부피 속에 분자수가 동일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6.02를 아보가도 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 사람들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로 선택, 물질 과학이 뭐 이쪽으로 가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유도한다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자, 보일샤를 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원래 요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압력이 세면 부피는 줄게 되거든요. 또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예요. 그걸 합친 게 이겁니다. 절대 온도, 압력, 부피. 이거는 항상 모든 기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합니다. 어디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모든 기체가 이거 떴잖아. 22.4리터. 자, 요것만 조심하자. 섭씨 온도 쓰기 어려워. 273.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273을 더한 값이거든. 수학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실험을 했어. T 273도씨. 그리고 P 1기압. ATM이라고. 아토모스피어야. 그 다음에 22.4리터. 했더니 이거 나온 거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사실은 이 단위가 중요하지만, 도시라는 거야. 부끄러워. 이게 나오더래. 이번에는 부피를 2배로 키운 거야. 얘는 그대로 놔두고 1기압을 놓고 얘를 44.8리터로 한 거지. 그랬더니 곱하지 말고 2 곱하기 이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것도 1 곱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값은 여전히 어디든 나오는 상수다. R. 알았냐?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이게 뭐냐? 이게 몰수였던 거야. 몰수. 그래서 T분의 PV는 NOR이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성립이 돼. 이걸 유도라는 게 아니야. 자, 언젠가 배우는 거니까 얘들아. 읽어봐. 피부는 따라해봐.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외웠지. 이거 여태까지 진로 선택 끝날 때까지 나온다. 이 공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야 돼, 얘들아. 그럼 증명을 해볼게. 이 공식으로. 피부는 노랗다로 보일의 법칙을 봐봐라. 얘를 일단 써. 모든 기체 방정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R은 상수니까 지워. 얘가 뭐뭐를 통제했냐? 온도, 입자수. 그랬더니 뭐만 남아? 이거만 남지.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PV는 일정하다가. 알았어? 그러면 샤를의 법칙도 봐봐. 여기서 여기를 정리할게. 필요 없으니까. 자, 피부는 노랗다를 쓰고 어차피 R은 상수니까 지우고 압력과 입자수. 압력과 입자수. 그럼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들아. 나누어서 일정하면 이건 비례 관계고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 관계다. 알겠냐? 그래서 이게 성립을 했어. 자, 이제 아보가드로를 설명해. 피부는 노랗다를 써놓고 지워. 그리고 압력, 온도 지웠더니 무슨 관계야? 부피비가 몰수비라는 관계가 뜨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사실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B가 곧 몰수 B며 곧 분자수 B라는 걸 알아라는 거야. 시험 문제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편하냐면 이거 나왔을 때 난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 라는 거야. 하다못해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다. 동일한 질량의 기체 A, 기체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동일한 질량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도 미리 선택하고 가야 돼. 1g이야. 동일한 질량 1g이다. 무조건 약속한 거야. 같은 질량 1g이야.
그럼 동일한 부피는 몇 리터로 놀래? 1리터야. 볼 것 없어. 단위 부피는 1리터야. 그러면 만사 형통이야. 그것도 선택장에 와가지고 이걸 얼마로 넣을지 막 헤매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니까 잡어. 내가 이렇게 이거 몇으로 나 그러면 1 그러면 돼. 알았냐? 그러고 풀리면 돼.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공식적인 피부는 노라타를 통해서 얘들을 막 증명을 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스킬로 작용하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어떻게 표가 쫙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 한번 채워보면서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하, 이게 PPT가 좀 좋은데, 여러분, 페이지 16쪽. 몰과 기체의 부피라고 보이죠? 몰과 기체의 부피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몰과 기체의 부피에서 보시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정의를 썼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자, 조건부는 이해 갔죠? 자,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결론인데 누구 영향을 받더라? 분자수 영향을 받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체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20.4임을 증명했죠. 이건 모든 기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6.02 곱하기 12 일상에 들어있지요. 확인한 거예요. 확인. 아, 어떤 기체든 20.4리터라는 부피 안에 이만한 개수가 들어있어. 그래서 수소는 2g이고 그래서 산소는 32g이었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두 번째. 분자량은 기체 1몰의 질량이다. 이 없죠. 분자량은 기체 1몰의 질량이다. 그런데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의 질량이다? 22.4리터의 질량이다. 그 말에 이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이 무엇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별표 쳐놔봐요. 동그라미 3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분자량의 비는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비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보고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분자량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 같은 부피일 때 두 기체의 질량의 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기체는. 그 중에 누구만 다르다. 모든 기체는. 니은만 다릅니다. 어떤 건 니은도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 그러니까 니은만 질량으로서 다르다. 기역, 디귿, 리을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기역을 똑같이 놓든 디귿을 똑같이 놓든 리을을 똑같이 놓든 그때의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보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예. 예 보시면 여러분 수소기체라는 게 있을 거야. 직접 보여줄게요. 참, 안 써도 되는데. 얘가 거기에 써있듯이 1몰입니다. 몇 g입니까? 2g입니다. 몇 개입니까? 6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조건에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0도씨 1기압이라고 줬다고요. 그럼 무조건 몇 리터입니까, 얘는? 이렇게 썼죠? 여러분, 22.4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딱 떠올려야 돼요. 질문합니다. 16.8리터가 몇 분의 몇 몰이에요? 봐요. 또 고민하고 있잖아요. 얘 반이 얼마예요? 20.4의 반이. 걔보다 크죠? 그래요. 저거라니까 그냥. 그렇고 풀으라고요. 5.6은 얼마야? 5.6리터. 4분의 1로. 맞아요. 11.2보다 작잖아. 4분의 1.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한다는 건 이 세계에서 왕따가 되겠다는 얘기야. 알았냐? 합류해서 구성원이 돼야지. 이해 갔어?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결론이 이거야. 이게 더 중요해. 밀도. 봐봐. 밀도를 보니까 밀도를 이렇게 쓰라는 거지. 22.4분의 5니 2g. 이거잖아, 밀도가. 됐지? 그럼 바로 밑에 있는 EH2 얘기를 해봐. 이게 사실 2몰이라는 뜻 아니냐? 이게 H2 기체가 몇 몰 있다?
2몰 있다는 뜻이야, 이게. 2라는 뜻이. 이거 배웠지, 지난 시간에? 그러면 몇 그램 들었겠냐? 4g이 들었고, 이게 A 표현이야, A. 동그라미 A. 그 다음에 얘는 몇 개가 들었다. 이렇게만 써라. 2 곱하기 6.06 곱하기 12의 상승계로. 자, 이렇게 되면 얘가 44.8리터가 되죠. 밀도 써볼게, 밀도. 몇 분에? 몇 그램? 이 둘이 어때요?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떤 기체든요,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밀도는 중학교 때 그려졌어요. 중학교 과학선생님이 물질의 특성이다. 밀도는 변하면 안 되는 값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간의 단축을 불러와요. 무슨 말이냐? 거기 O2 보이죠, O2. 얘가 1몰이 몇 g이에요? 32니까 32g일 거 아니에요. 6.02 곱하기 10의 상승되고 22.4리터가 맞고, 밀도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바로 이렇게 써있네? 뭔 뜻이야? 4분의 1몰이고 몇 그램? 8g.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상승되고 5.6리터라는 얘기인데, 밀도 5.6분의 뭐야? 8. 둘은 어떠? 같더라. 그러면 봐요, 여러분. 얘하고 몇 대 몇일 까요? 이거예요. 1대 이렇게 떨어져. 계산해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밀도를 끄집어내서 비교하든, 알았습니까? 그 부피가 줄는 만큼 질량도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밀도는. 그래서 앞으로 밀도 비는 그냥 분자량 비예요. 야, 이 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잘 봐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밀도 비는 뭐라고 했죠? 분자량 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누가 밀도가 커요? 밀도 오른쪽이 크겠죠? 몇 배? 이거예요. 1대 2예요, 밀도비. 자, 왼쪽에 이만큼 들어있고요. 이만큼 들었어요. 같은 온도 압력이에요. 얘 들었고 얘 들었다고 밀도비 몇 대 몇이에요? 봐요.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을 믿었으면 1대 2입니다. 계산 하나 많아요, 여러분. 자, 직접 보여줄게요. 얘가 T도시 1기압이에요. 그럼 1몰의 부피 모릅니다. 주어지지도 않아요, 문제상에서. 그런데 얘가 2리터, 1리터 써있죠. 이거 우리한테 따지는 건 당연히 리을. 부피 아니에요? 부피는 분자수하고도 같고 기업과도 비례하는 값이잖아. 부피 1몰의 부피가 안 써있으면 여러분 잘 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써있으면 얘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얘들 분자량비가 1대 2 아닙니까? 분자량비가 2몰이면 몇 g이라고 봐도 좋다? 2g이라고 봐도 좋잖아. 2리터분의 2g이에요. 얘는 그냥 2g이잖아. 1리터분의 2g. 1대 2 나와요. 암만 계산해. 이해 갔어요? 화학식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화학식량비가 밀도비라고 했는데 끝이에요. 기체일 때만. 그럼 기체는 또 누가 나오냐? 이런 애들만 나와요. 탄화수소. 계산 쉽게.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간혹 문제 풀다가 내가 이거 밀도비 뭐야?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물어보는지 알겠다가 느껴져야 돼요. 자기가 푸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 물어보는지 알겠다.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밑에 CH4, 16 뭐 이런 말 써있는데 CH4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1몰이 16g이고 6.02 곱하기 10의 3승되고 22.4고 밀도는 20.4분의 16g 써있는데,
자, 우리 I부터 볼까요? J 모르겠어. K도 모르겠어. 그런데 3.01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죠. 이건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입니다. 다시 말하면 I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분의 1 CH4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량 J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몰수는 2분의 1몰이 떠야 되고 그 옆에 질량은 8g 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I고 이게 J고 그 다음에 이게 K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22.4L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11.2L로 바뀌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밀도는 11.2L분의 8g인데 그건 22.4분의 16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알았습니까? 자, 밑에 이제 AB2 미지수 보세요. AB2. 여러분 AB2가 M으로 되어 있습니다. AB2 그러고 이렇게 라지 M 이렇게 써 있어요. AB2 M인데 얘가 1몰일 때 이렇게 돼 있거든.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뭐 N이라고 했네. N. 그리고 오른쪽은 6.02 곱하기 10의 3승계예요. 이렇게. 그리고 22.4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미터. 자, 그러면 분명히 출제자는 뭔가 힌트를 주는데 여기다 P 그리고 이쪽에 Q 그리고 여기에 끝났습니다. 16 써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 몰인지 모르지만 그때 질량은 16g이고요. 어디선가 힌트를 가져오겠지? 여기 있습니다. 5.6L. 여러분 이거 몇 배 주면 22.4예요? 그럼 이거 4배 해봐요. 64. 이게 64예요. 이제는. 알았어. 그럼 얘는 얼만큼 준 거야? 4분의 1만큼 줄었네? 이거 4분의 1몰이고요. 얘는 4분의 1 AB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M은 64가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답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 박스 보이죠? 3월에 가면 제가 문제풀이 할 때요. 문제집 옆에다가 이거 포스트잇 써서 붙이게 할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이건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의 조건이에요. 같은 온도 압력 모든 기체의 부피 B는 몰수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보가드로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 모든 기체는 부피가 동일하면 분자수도 동일하게 있어라고 발표했죠. 근데 후세 과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몰이라고 불렀거든요. 결국 부피 B는 몰수비다. 무슨 말일까? 아까 1리터, 2리터 썼을 때 내가 바로 저거 몇 몰로 바꿔버렸어요. 1몰, 2몰로 바꿨죠? 이게 직관이에요. 몰수비는 부피비인 거예요. 부피비는 몰수비고. 1몰의 부피가 없다면, 알았습니까? 명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모든 기체는 동일한 부피이며 동일한 몰수비 때, 알았어요? 그 기체들의 각각 질량비는 무슨 비와 같다? 분자량 비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기억, 디귿, 리을은 같이 움직이니까. 리을만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중에 어느 하나를 똑같이 놨을 때 질량비는 무조건 분자량비입니다. 아셨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밀도비. 얘는 부피와 상관없어요. 분자량비, 밀도비는 무슨 카드야? 절대 카드야. 알았냐? 어떤 것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 기본 출제 문제까지만 푸시는데 뒤에 난이도 업이 있습니다. 너희들 18번 와봐. 22쪽에 18번. 22쪽에 18번. 요게 내신에 나왔을 때도 애들이 오답률을 많이 막 날리는 문제인데 내가 그랬지. X2, Y4 얘들 원자량 없어. 근데 분자량 금방 구한다. 왜? 얘들 화학식이 써있잖아. 그러면 가의 밀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야, EV/L Wg 써있지? 문제 풀 땐 VW 다 날려. 알았냐? 그럼 가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야 그냥. 이해가냐? EV분의 W 이러지 말라고. 그냥 VW 다 날리라고. 2분의 1이고 나는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4야. 맞지? 몇 대 몇이야? 7대 8. 얘들 분자량비 7대 8이야 그냥. 이해갔어? 그러면 원자량도 계산할 수 있어. 원자량 비교. 왜? X2가 7이고 X2 Y4가 8이잖아.
그럼 x2는 7이라며. 그럼 y4는 합쳐서 1이거든. y 4개 합쳐서. 그래야 8이 되니까 원자량비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구하는 법만 알겠어? 그렇게 VW 쓰면 날리고 계산해. 알았냐? 그래야 빠르게 할 수 있어. 야, 19번 잠깐 가봐. 19번에 가면 가나가 보일 거야. 가나. 보이지? 야, 하나는 C2H4고 하나는 C3H6야. 맞아? 분자량 누가 더 클 거야? C3H6가 크지? 그지? 얘들 실험식이 몇 대 몇이야? CH2도 같아. 그럼 2대 3이야, 얘들 분자량비. 누가 밀도가 커야 돼? C3H6가 커야 된다고. 분자량비가 밀도비니까. 근데 밑에 데이터에 보니까 질량이 동일할 때 부피가 누가 작아? 가가 작지. 그럼 그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도 가가 크겠지. 이해 가냐? 부피분의 질량값이 가가 크겠지. 질량이 동일한데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크니까 가가 C3H6라고. 나는 C2H4고. 이게 눈으로 탁 보고 푸는 거라고. 밀도비니까. 그리고 이 밀도비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가, 나는 3대 2가 나와야 돼요. 분자량비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가는 4분의 A 이러지 말고 질량이 같은 A는 몇으로 나라? 1로 놓고 풀면 돼. 동일한 질량이잖아. 그럼 가는 4분의 1, 나는 X분의 1. 이게 몇 대면? 3대 2. 그럼 답 나와요. 최소한 거추장스러운 거 치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뒤에서 우리가 양적 관계 어려운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풀 거야. 알았냐? 그렇게 쳐도 한 방에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다 쳐내도. 그런데 해답지를 보고 교육청구사가 해답지를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보면 막 화가 나요. 됐어요. 역시 풀어보고 질문하시고. 혹시 난이도 5배에서 여러분 02번 보여? 이게 오답률이에요. 옛날에 출제됐을 때 이게 60몇 프로였거든요. 페이지 24쪽에 02번 보여요? 여러분 분자량분에 분자량 물어봤죠? 자, 내가 아까 다 치고 생각하라 했죠. 미지수. A 기체는 밀도 얼마? 1. 1분의 1이니까 B 기체는 4분의 1. 몇 대 몇이야? 4분의 1. 끝났어. 이게 답이에요. 이 60몇 프로를 할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헤맸던 거야. 미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겁니다. 문제는 4번 1번이 그래서. 그러니까 봐. 이게 고난이도 문제예요. 근데 해설은 어때요? 엄청 짧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딴 사람들보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 자, 페이지 29쪽 갑니다. 자, 여러분. 이쪽이 1학기 킬러예요. 1학기 중간고사 킬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에서 여기가 제일 킬러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몰수 따지는 거. 그 무단위도 우리가 열심히 할 거거든. 일단 화학 반응식을 막 후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막 헷갈려 해서 차근차근 볼 거니까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물리 변화라고 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석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분자들의 배열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분자란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말한 거죠.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그것들이 간격이 좁으면 도체, 확실히 멀면 기체. 이게 물리 변화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한 걸 가만히 보면 막 퍼져나가는 거, 확산, 섞이는 거, 용해,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러분, 소금을 물에 녹으면 무슨 변화예요? 물리 변화죠.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니까. 맞죠? 멋있어요? 그죠?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근데 제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이온화시키면 물리 변화입니까? 화학 변화입니까? 그죠? 바로 나오죠. 물리 변화입니다. 염화나트륨과 소금이 뭐가 다른데요? 그리고 물하고 수용하고 뭐가 다른데요? 멋진 말만 쓰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화나트륨을 물에 넣어서 이온화시킨대.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온화 안 됐던 염화나트륨이 이온화 되는 것처럼 느껴요. 이미 염화나트륨 이온화 된 애들이야. 이온결합이라고 남녀 만난 사이라고. 알았냐?
물에 들어가면 거리만 멀어지는 거야. 니네 이온결합 자체가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전기력이지. 걔가 모른다고 전기력이 깨지냐? 아니죠. 약해질 뿐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내는 건 애들이 잘하는데 염화나트륨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된다 그러면 다 화학 변화라고. 알았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럼 화학 변화는 뭐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원자 배열이 바뀐다. 이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면 화학 결합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동이 있는? 전자의 이동이 있는. 알았어요?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이 바뀐다, 화학 결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물리 변화도 열 출입이 있지만 화학 변화도 열 출입이 있어요. 누가 훨씬 클까요? 화학 결합이 훨씬 큽니다. 열 출입이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앙금이 생긴다든지, 그쵸? 뭔가 뭐 열이 발생하는데 뭐 중화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 같은 어떤 뭐 상태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붉은색 뿌리가 뭐 검은색 뿌리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잘 들어요. 이쪽 화학 반응의 양쪽 관계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 화학 반응을 배울 거 아니냐?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고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고 항상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누가 얘기했어? 라바지 해봐. 아, 미안. 라버지가 그랬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물리 변화라든 화학 변화라든 질량은 보존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제가 그걸로 화학 반응을 풀 거예요. 알았어요? 가장 기초적인 지식 갖고 먼저 풀 거라고. 알았냐? 자, 이제 넘겨보실까요? 자,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보겠다, 완성해 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그게 아니라 반응물질 줄 거고 생성물질 줄 거다. 이제 개수 맞춰봐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탄화수소와 탄소화합물유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조건 보세요. 풀 수 있을 만큼 준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보세요.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이에요. 자, CM 이런 꼴이죠. 여기서 참고로 본다면 고급 화학 이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 저 C와 H에 대한 탄화수소, 다시 말해서 탄소화물은 유기화학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N, H 아래쪽에 N이 절대 홀수가 없어요. 홀수가 없습니다. 저 M은 홀수가 있거든요. 1, 2, 3, 4, 5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저 H 밑에 점자는 절대 홀수가 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공유결합의 규칙성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루이스 부조식까지 제가 보여줄 겁니다. 자, 얘를 완전 연소하잖아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자,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완전 연소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럼 생성물은 CO2와 H2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저는 라버지의 이 법칙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고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반응물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 저거 봐요, 저거. 아, 몇 개 된다. 근접자 찍혔어. 화면 이만하게. 애들, 그걸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편집해내야지. 드러내야지. 봐라. 여기 M개 있지, M개. 그럼 여기 생성물에는 어디에 탄소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 들어있지? 그럼 걔도 몇 개? M개. 여기다 M을 쓰는 거야. 아래 점자 건드린 거 아니라 했잖아. 됐지? 자, 반응물에 수소 몇 개 들었어? N개.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N. 아, 부끄럽게 N개 들었다니까. 지금 구문수학하고 있어, 우리. 여기서 막히면 끝이야, 우리는. 내가 지금 미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질문. 그러면 생성물 앞에 개수가 완성됐어? 총 산소 원자 수. EM 플러스.
오케이. 산소 원자가 2n 플러스 2분의 n이야. 근데 얘가 2가 있어. 그럼 얘는 n 플러스 이게 되는 거야. 이해가냐? 저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하지만 유도를 하면 돼. 저건 CH4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H2O 납니다. 몇 배 됐지? 이게 단순한 기법이야. 이거 제일 쉬운 거다. 탄소원자 하나지? 하나 끝. 수소원자 4개지? 여기 뭐 쓰면 돼? 2. 이러면 산소원자가 몇 개 들었냐? 4. 여기 뭐 쓰면 돼? 2. 끝이야. 이 계수 맞추는 거야. 알았어? 자, 근데 얘들아, 이거로도 풀 수 있어. 풀 수 있다니까. 1 플러스 4분의 4. 저 공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고인물들 있지? 걔들 저걸로 풀어. 얘는 1이니까 1이고 2면 이게 아니라 n 플러스 4면 6을 풀어. 이제 뭐 시간을 더 줄이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 C3 H 8. 자, 얘 한번 해볼게. 얘가 이제 프로페인이라는 너희들 LPG 알지? LPG. 거기 들어가는 가스거든? 연료야, 연료. 탄소 원자가 3개니까 여기 뭐 써야 돼? 3. 수소가 8개면 여기 뭐 써야 돼? 4. 몇 배 됐지? 산소 원자 총 몇 개 있냐? 10개지. 우측에. 그 여기다 뭐 쓰면 돼? 자, 요런 경우는 여기는 5를 써야 되고 여기는 4를 써야 돼. 이해했니? 자, 산소 원자 총 몇 개니? 13개.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자, 분수를 용서하지 않아. 개수는. 왜? 보통 개수를 갖고 분수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 특별한 경우거든. 예를 들어 연소율, 생성열, 중화열 이런 거 따질 때 1몰당 할 따질 때 쓰지만 거의 쓰지 않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선생님 탄화수 할만해요. 쉬워요. 그러면 탄소화물을 보자. 무슨 말이냐면 자,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이게 산소랑 만나서 CO2와 이게 되는 반응이 이게 호흡이야, 호흡. 그지? 그럼 뭐만 맞추면 되느냐? 요것만 맞추면 돼. 알았니? 그럼 요거 몇 개? 여기는 산소 원자 총 몇 개냐? 18개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만 있으면 있어요. 끝. 이게 완성 방법이야. 괜찮이 할만하지? 그럼 니네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제 하나. 이거. 얘도 이거 나와. 자, 이거 완성해보자. 30쪽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개수 맞추는 법. 그런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이렇게 암산법으로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B2 플러스 B2, AB 플러스 B2 화살표, AB2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앞에 1 아니면 2 아니면 거기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 2 쓰면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이러면 끝난다고요. 왜? 개수라고 하는 건 간단한 정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능에 나왔을 때도 5, 2 이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5나 4 나오면 우와 이래요. 다 1대 2, 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이렇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 여러분 이 앞에 뭐 쓸래? 그렇지 2. 그럼 여기 뭐 쓸래? 끝이에요. 암산법으로.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에 31쪽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31쪽의 내용은 미정계수법도 해줘야겠다. 야, 미정계수법 찾는 거 알려줄게. CH3OH라는 메탄올이 있거든.
자, 이거 암산법으로 풀린다. 알지? 여기 앞에 개수 1이고, 요 개수 2지. 왜? 수소가 4개 있다. 이거 빼먹지 말고, 뒤에 있는 거. 2 있어. 그러다 보면 산소 원자가 4개잖아.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2분의 3 들어가서 정수화 시키면 돼. 이해하냐?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내가 몰라. 모를 때 얘를 무조건 1로 놓는 거야. 앞에 개수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B, C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이 안에 화학식에는 이 3개 원소밖에 없잖아. 그럼 반응물에는 1 더하기, 근데 없어. 1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밖에 없잖아요. 산소 원자. 뭐, B. 이렇게. 1은 B. 그 다음 수소는 여기 몇 개? 4개. 여기는 없잖아. 는, EC.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A잖아. 소리 2A. 이것은 2B 플러스 뭐가 돼? C가 되어서 B는 1, C는 2 대입하면 답 나와.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자,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야. 쓸데없다는 얘기지. 효율적으로. 그치? 우리가 암산법을 푸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31종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가적 표현인데요. 상태를 표시해주는 게 진짜 화학 반응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양쪽 관계만 노리잖아. 상태 표시 잘 안 해주거든. 근데 간혹 니들한테 벼락 치는 일이 있어요. 벼락 치는 일이. 어떤 거냐? 자, 여러분, S가 솔리드라에서 고체라는 표시예요. L이 리퀴드에서 액체라는 표시고요. G가 가스에서 기체라는 표현이며, AQ가 아퀴어스에서 수용액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가 어떤 함정을 주냐? 만약 CH4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2 기체가 있고요. CO2 기체가 있고요. H2O 기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이 얘들은 1대 2대 1대 2의 기억, 몰수비를 따르고요. 저 앞에 분자식 앞에 써있는 숫자가 몰수라는 거 배웠죠? 1대 2대 1대 2의 기체라면 제가 수증기라면 몰수비를 따르고요. 그 다음 부피비도 따르고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무너져요. 저건 리을을 쓸 수 없어요. 부피를. 왜? 액체니까. 그래서 얘가 반응이 끝났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줄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이게 G면 그대로예요. 얘는. 1대 2대 1대 2니까. 부피가 안 변합니다. 그런데 L 들어가면 줄어요. 알았습니까? 저 L 조심하세요. H2 뒤에 있는 애. CO2는 세상이 개벽이 나더라도 절대 쟤는 S를 안 줍니다. S가 뭘까요? 베스킨 라빈스. 맞아요. 드라이아이스. 그죠? 이 상온에서는 거의 기체 상태고, 메테인도 연료입니다. 통과 시간에 뭐 배워요, 여러분들? 화석연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메테인 가스예요. 석유를 시추하기 전에 나오는 가스. 내일도 고구마 튀기는 가스 나오잖아요. 뿌시고. 그렇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O2는요, 그냥 기체잖아. 그냥 O2가 액체 없나요? 있죠. 영하 183도씨 내려가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난리를 친 거죠. 랩실에서 쌤이 대학원 코스를 밟을 때 선배들이 씨앗이 된 그 뭐를 가져갑니다. 맥주, 캔맥주를 사고 했는데 씨앗이를 못 알아듣는 거야. 너 씨앗이가 뭔지 알아? 그죠?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차갑게 뭐 이렇게 좀 냉동된 뭐 이런 거라는 뜻이래요. 씨앗이라는 게.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냥 썰렁썰렁 들고 왔죠. 그랬더니 야, 차가운 거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질소통, 산소통이 있었어요. 액화된 거.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주걱으로 그렇죠. 뺐더니 땅땅하게 얼었더라고요. 근데 바다 떨어졌어요. 뽀개졌어요. 땡! 뽀개지더라고. 그 손으로 만지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떼국떼국 불려갖고 세웠죠. 그랬더니 녹아서 반 캔씩. 그러니까 누가 찢은 것처럼 선배들이 와서 대본하는 거죠. 너 여기다 넣었다 뺐지. 딱 알더라고. 순간 냉동됩니다. 순간.
아셨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장미꽃을 넣었다 빼잖아요. 그거 탁 치면 부서져요. 빡! 그 정도입니다. 빡! 여러분, 요거 조심하라고 해서 상태 표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사실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 이온을 배울 기억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봅니다. 얘가 무슨 이온이야? 얘는 칼륨, 얘는 질산 이온이에요. 알았어요? 얘는요? 암모늄 이온입니다. 알았어요? 다원제 이온 중에. 자, 해봐요. 나, 뭐라고요? 칼질. 나, 뭐라고? 칼질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0% 구경분 이온이거든요. 거기 화학 반응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NaCl 플러스 AgNO3 그 다음에 AgCl NaNO3 써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아키어스 S 아키어스. 그럼 얘 당연히 얘가 암금이죠. 이거 안 써줍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고요? 낙칼지라. 칼질. 그럼 남았죠? 얘가 암금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금은. 알았어요? 100% 구경꾼 이온. 이거 통과 시간에 엄청나게 유용했습니다. 문제 풀 때. 알았지? 낙칼지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까요? 보세요. 무슨 이온이야? 얘는 황산. 그렇죠. 얘는 탄산. 바륨이온 뭐라고? 칼슘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사탕. 알았어?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그렇죠. 흰색. 이거 흰색 암금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BaSO4, BaCO3, CaSO4, CaSO3. 특히 이 둘 많이 만나죠. 탄산칼슘이. 탄산칼슘이 뭐냐?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여러분. 그리고 그 산화하는 반응에서 니들 보면 이거 산화하는 물이 여기 화학이 안 나옵니다. 빠졌어요. 22계정에서. 그 석회수에다 CO2 통과하면 뿌옇게 흐려진다고 그러죠. 그게 CaCO3. 흰색 앙금. 아이들이 앙금이라니까 막 이만한 덩어리가 콩 떨어지는 줄 아는데 뿌얘지는 게 앙금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2번에 보시면 가열하는 반응은 여러분 삼각형 표시 보이죠? 그게 가열하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특히 여러분 요 우리 고등학교 화학에는 요 표시가 안 나오지만 고급 화학이나 3학년 때 배우는 그 다음에 1번 화학에 들어가면 이거 정말 나무예요. 삼각형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 화살표가 생성된다는 뜻이거든 원래. 근데 그 위에다가 촉매며 환경을 적어놔 밑에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은요. Fe2O3 이게 이제 적철광이라는 애인데 이 Fe2O3가 촉매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촉매. 그리고 밑에 온도며 압력을 써줬잖아요. 이게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촉매를 사용하고 압력을 넣어줘야 암모니아가 합성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건 사치죠. 안 돼요.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표시고요. 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여러분 거기 괄호 2번에 그 NaCl하고 질산은 수용액 반응하는 거 보이죠? 뭐를 이용해봐라? 낙칼질함을 탁탁탁 쳐봐라. 나머지 남는 게 생성물에 AgCl밖에 없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그 침전 반응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하는 건데 이 반응의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은이온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화이온 진짜 앙금 안 만들거든요. 은이온 만나니까 앙금 되는 건데 너무 잘 만드는 줄 알아요. 원래 염화이온도 정말 앙금 안 만들어요. 은만 반응하죠. 알았습니까? 은이 정말 반응을 잘해서 그 기미상궁 주잖아요. 그 왕이 먹어봐. 먹어봐.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독약이겠고. 그래서 은수저가 그거를 찾는데 되게 빠르대요. 알았어요? 그 시커멓게 변하면 독이 있다. 뭐 이런 거. 알았습니까? 그리고 3번 알자이온 반응식은 뭡니까? 구경꾼 낙칼질함을 탁 걷어내. 나머지가 알자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도 교과 과정에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화학 반응식의 양쪽 관계라는 게 떠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값을 유추해서 우리가 실험으로 출제된 문제들을 찾아가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는요, 주어진 값들을 내가 아는 표에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계수를 통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1대2 대 1대2라고 했죠. 이거 가스로 할게요. 1대2 대 1대2. 이 1대2 대 1대1이라는 이 계수는 기억이에요. 뭐예요? 몰수. 두 번째, 디귿이에요. 누구? 분자수. 그 다음 기체는 누구예요? 니은이에요. 부피비. 자, 내가 누굴 쏙 뺐어요? 니은을 뺐죠? 왜요?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CH4는 16이고 O2는 32고 분자량이 CO2는 44고 H2는 18입니다. 그럼 온전한 질량비예요. 여러분 질량비는 질량 보존의 법칙 따라야죠. 보세요. 16 그냥 16g이에요. 32 2 곱하기 32g이에요. 이해 가세요? 2몰짜리니까 요건요 44g짜리. 이건요 2 곱하기 18g짜리.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4로 약분해보세요. 4로 11. 이건 얼마입니까? 9죠. 4로 약분하면 얘는요 16, 얘는 4. 4 대 16 대 11 대 9. 여러분 요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20. 요 둘을 합치면 20. 질량 보존 법칙은 자변과 우변의 질량합이 같아야 돼요. 선생님 1대 2대 1 이것도 같아요. 우연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계수비는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같은 거고 질량비는 반드시 같아야 돼. 예를 들어 볼까? 자, 수소가 있고 얘도 반응 잘 나오거든. H2 수증기가 돼. 계수 맞춰보자. 뭐 두 개 됐고 O2도 여기 있어야겠다. 그러면 2 끝났어. 얘들은 계수비가 2대 1대 2면 몰수비도 2대 1대 2고 분자수비도 2대 1대 2며 이들이 기체니까 모두 부피비도 2대 1대 2야. 근데 질량비는 이거야. 수소는 분자량이 2고 O2는 30이고 얘가 18이야. 그럼 이건 2몰이니까 4g이고 1몰이니까 32g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몇 g이 나와야 돼? 36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질량비는. 그래서 1대 8대 9야. 1대 8대 9. 이해가니? 자, 질량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해줄게. 2대 1이지. 응? 2대 1이잖아. 이거 기억이고 디귿이고 리을이잖아. 얘를 2로 바꿔봐. 잘 봐. 1대 뭐라고 이거? 8이잖아. 질량비가. 근데 이 부피비는 2대 1이잖아. 근데 이걸 2로 바꾸면 부피를 동일하게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로 바뀔까? 16으로. 1대 16. 이게 분자량비라고, 이게. 알았냐? 그 계수비, 몰수비를 똑같이 놨을 때 질량이 변할 거 아니냐? 그 비가 바로 분자량비라고. 이게 맨날 나와,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한 게. 앞에서 잠깐 봤잖아. 기억과 디귿과 리을을 동일하게 놨을 때 뭐해? 질량의 비가 무슨 비다? 분자량 비야.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놔. 알았죠? 자, 밑에 양적 계산에서 필요한 물리량 해가지고 몰수 N, 그 다음에 W 질량, 부피, 밀도, 분자량 떴습니다. 이해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몰수의 비 있죠? 그게 계수비랑 같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부피비가 또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계몰 부를 꼭 기억하세요. 계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입니다. 중요한 거. 부피비가 성립하려면 모두 무슨 상태여야 된다? 기체 상태여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알았어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가만히 좀 읽어보세요. 동일한 몰수비일 때 물질의 질량비는 물질의 분자량비와 같다. 앞에서 봤죠? 기억나죠? 자, 이거는 모든 고체, 입체, 기체에 적용이 돼요. 동일한 몰수비일 때
그 물질의 질량비는 분자량비라는 건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동일하다고. 근데 기체일 경우만 부피가 동일할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가 성립합니다. 이거 액체나 고체는 이거 성립 안 해요. 왜? 액체 부피는 기체 부피하고 다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화학 반응 시의 계수 맞추기, 탄수화물의 완전 연소 시의 계수 맞추기. 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세미를 했으니까 하겠지요. 자, 3번으로 가보세요. 3번에 1번에 보시면 탄산칼슘과 누구의 반응이 있나요? HCl이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교과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15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마다 이게 다를 텐데, 얘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까? 박하사탄. 그잖아. 박하사탄 고체입니다. 얘가 염산이랑 반응하는 거죠. 아퀴어스. 그래서 염화칼슘이 되고,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가 CO2. 자, 이거는 상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도움된 내용인데, 지금 산하고 탄산칼슘이 반응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 박스를 쳐놓는다면 어떤 기체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어디 나중에 참고에다 적어놓던지 여러분들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탄산칼슘이죠. 얘가 산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얘가 발생을 해요. 다시요. NaOH라는 수산화탄 수용액에 얘가 들어가면 CO2가 반응하면 탄산나트륨이 되어요.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는 탄산소나트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 베이킹 파우더예요. 빵 만들 때 쓰는 애인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가열하면 얘가 돼요. Na2CO3와 H2O와 CO2가 나와요. 요 끝에 얘가 있으면 누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CO2랑. 그래서 봐요. 누구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 탄산음이에요. 탄산이온이 있으면 어떤 기체와 관련이 있다? CO2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얘는 식이 단순해서 외우나. 이거 이해야. 그냥 미정계수 보고 우리가 단순 암기법으로 맞춰봐도 그럴 거야. 쭉 맞춰봐도 요 앞에 또 계수 2야. 딴 건 다 1대1이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계수 맞추고 끝이 아니라, 얘들아, 얘가 식량이 100이거든. 식량이 100이라고. 그럼 1몰이 몇 그램? 100g이거든. 응? 잘 봐라. 0도씨 1기압이다. 얘가 1g 반응하면 얘는 몇 리터 나올까? 0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 얼마였냐? 20.4리터야. 자, 탄산칼슘 1g이 충분한 염산과 반응해. 그럼 CO2 기체는 몇 몰 나올 건가? 몇 리터 나올 것인가 이거야. 자, 봐봐. 이거 질량이잖아. 몰수로 환산. 1몰이 100g이다. 이해가냐? 1g은. 몇 몰? 그렇지, 이거 100분의 1몰이야.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놓는 게 조금 편해진 친구들 이거 다 그냥 나와. 알았어? 그러면 탄산칼슘과 CO2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럼 얘도 몇 몰 나와? 100분의 1몰 나와. 1몰이 22.4리터면 100분의 1몰 0.224리터. 이게 답이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지금. 알겠냐? 개수비를 통해서 몰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몰비를 먼저 찾아서 출제자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저거 만약에 몇 그램 나왔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래 1몰이 44g이잖아. 100분의 1몰은 0.44g이 정답이에요. 몰수를 잡은 다음에 질량이나 부피를 환산해라는 거지. 이해갔니? 거기 탄산칼슘 됐고, 동그라미 이번에 Fe2O3 있지. 이거 저기에 통합과학에 많이 나온다. 얘가
일산화탄소가 됐고 철이 됐고 그 다음에 CO2가 나온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 물론 이거는 저거로 풀면 돼. 이 CO2 때문에 막 단순한 기법으로 왔다 갔다 풀려도 풀리긴 풀리는데 미정계속 풀면 돼. 근데 이걸 한번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3.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풀면 돼. 잘 봐. 이 자철광이거든. 용광로에서는 얘도 일어나. 이거 얼마겠냐? 4. 이건 얼마겠냐? 3. 이게 끝이야. 그냥 이렇게 알아도. 특정 반응이기 때문에. 저 어디서 나오냐면 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와. 용광로 안에서 코크처럼 반응하면 저런 식으로 일어나거든. 자, 얘가 누구냐? 자철광이야. F2. 얘는 이게 자철광, 이거는 뭐야? 적철광이구나. 붉은색을 띠는 적철광, 이건 자철광. 이건 지압 혹시 선택한 놈 있어? 지압 없지. 이게 고지구 자기장 올려무지. 땅속에. 여러분들 철광석이 쌓이는 거 언제 쌓여? 통합과학에서 철광석 언제 쌓였어? 32억 년 전에 누가 출연해? 내가 나오지? 시아노박테리아 뭐라고 불러? 사유나 남세균이라 불러. 광합성은 애들. 걔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닷물 속의 철의 온도를 가라앉히지. 그지? 그리고 걔들도 융성과 소멸을 반복해. 그래서 땅속의 철광석을 보자면 얘들아, 우리가 보는 호상형 철광석이라고 하거든. 산소랑 반응했다가 산화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반복적으로. 그게 물속에 있던 철이거든요. 물속에 있던 남세균이 가라앉히네. 그래서 그게 다 가라앉고 나서 이제 비로소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육상으로 진출을 일어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나온 거야. 이게 철광석에 가라앉는 거. 알았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내가 칠판에 써줬지. AB 앞에 있으면 된다고 했지. AB2 앞에도 있으면 되고. 개수 맞추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야. 33쪽으로 와봐. 이제 화학 방식의 양적 관계를 니네가 한번 써보는 건데, 선생님이 그랬다. 화학 방식 개수는 무슨 비와 같다고? 기억. 몰수비와 같고. 니은. 질량비는 아니에요. 지긋 분자수 비와도 같고. 알았어? 기체의 경우는 니은. 부피 비와도 같다고 했어. 그 33쪽에 얘들이 모두 기체지.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였던 거고, 몰수비도 1대 3대 2였으며, 부피비 또한 1대 3대 2였어. 맞냐? 다 기체니까. 그런데 질량은 달라. 질소 1몰은 28g이고, 수소 3몰은 6g이야. 그럼 둘이 합치면 28, 6 합쳐봐. 34가 떨어지지? 그래서 분자량 17짜리 2개, 34g의 질량비가 떴다. 이런 뜻이야. 질량비는 다른 거야. 알았어? 자, 바로 밑에 있는 수소,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 만들어진 거 해봐. 자, 먼저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에서 써봐. 2대 1대 2. 몰수비는 2대 1대 2. 자,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된 거야. 됐지? 질량비를 한번 써볼까? 수소는 분자량이 2란 말이야. 2몰이니까 4g이지. 산소는 분자량이 32야. 그럼 32g이야. 자, 수증기는 뭐냐? 18짜리인데 2몰이면 36g이지. 그래서 약분하면 1대 8대 9. 이렇게 다르다고. 알았어요? 자, 3번. 양적 관계의 논리적 전개를 봅니다. 자, 이제부터 출제자가 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식대로 뭐 할 거다? 해석을 해볼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자, 요런 셋을 쫙 펼쳐라. 잘 봐요. 식이 있으면 지금 거기에서 33쪽의 식이 이거잖아요. EA 플러스 B 화살표 EC잖아. 그 기체잖아요, 모두. 그랬을 때 어떤 전술을 펴야 되냐? 여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보는 거죠. 반응 전.
그 다음에 여기가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발을 쫙 그은 다음에 여기다 반응 후를 쓰는 겁니다. 자, 반응 전의 자료는 여기다 넣습니다. 대부분의 생성물 자료는 없기 때문에 여기 0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반응 자료는, 반응 후 자료는 여기다 적습니다. 결국은요, 데이터를 보고 전과,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이거 뭐야, 이렇게. 요 6개의 자리에 출제자가 써준 자료를 넘기는 거야. 근데 요 자리가 맨날 뭐야? 0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반드시 반응 후에 반응물 둘 중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응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 한계물질이라고 불러요. 한계물질. 다시. 야, 남학생, 여학생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조건이,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2명이면 자리는 몇 쌍에 앉아? 2쌍에 앉지. 그 누가 결정해? 여학생이 결정하잖아. 그게 한계물질이라고. 알았어요? 생성물을 결정하는 한계물질. 걔가 곧 나중에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반응 후에 0이 되겠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반응 전에 아무 말이 없어도 후에 이 둘은 뭐가 성립한다? 질량 보존이 성립하고. 알았냐? 또 하나. 여기는 이 세 개가 다 등장하거든. 이 세 개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요. 이 둘 합은 얘랑 같아야 돼. 질량이. 알았냐? 요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돼. 질량 보존만 잘 기억하면. 그래서 거기 보면 예지 문제가 하나 있어. A가 몇 Wg이래? A가 4Wg이라고 써놔. A는 4Wg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B는 몇 Wg이래? Wg. 그 다음 C는 몇 Wg? 없어. 0. 그래서 안 써주는 거야, 보통. 0g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자료가 없다? 이걸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여기를 봐. 반응 후. 오른쪽이 반응 후잖아. B가 몇 몰 있대? M몰. 자, 이 자리에서 니네는 알아야 돼. 아, 얘가 모두 반응이구나. 없잖아, A가. 자, C는 몇이래? 2M몰. 이렇게. 자, 그리고 해야 될 일. 얘들아, 저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1대 2지. 이거 여기다 적어. 이게 중요해. 2대 1대 2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 뭐가 보이냐고? 이거 2대 1대 2 뭐요? 개수비면서 몰수비면서 부피비 아닌가? 그럼 요 2M몰이라는 게 사실 봐요. 요거 그대로 올려봐. 생긴 거잖아. 생긴 거잖아. 맞지? 처음에 없다가. 그러면 2대 1대 2가 얘는 몇 몰 반응할 거야? M몰 반응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야. 이게 마이너스 1대 2잖아. 그럼 얘는 몇 몰 사라져야 돼? 이거야. 2M몰 사라져야 되겠지. 2대 1대 2니까 이 노란색 자료를 얻어낸 거라고 지금 이 C 생성물 때문에 이해가냐? 그럼 얘는 몇 몰짜리냐? 요거는 M몰을 뺐는데 M몰이면 이거 몇 몰이야? 2M몰이고 맞지? 얘는 4Wg이 몇 몰이야? 2M몰 이거. 자, 반응 전에 총 몇 몰이냐 합쳐서? 반응 전에 총 합쳐서 몇 몰이냐고? 4M몰. 반응 후에는 3M몰이지? 아. N, 2N 해서 니네 거기 반응 전과 반응 후 실린더 보이지? 그 부피비 몇 대 몇일까? 4대 3이야. 선생님, A 기체가 2M몰이고 B 기체가 2M몰인데 서로 다른 기체인데 상관없다고 했잖아. 모든 기체가 몰수가 같으면 부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몰수비 4N 대 3에는 4대 3 되는 거야. 이제 질문하자. 얘들아, 반응 전과 후의 밀도비 몇 대 몇인지 계산해봐. 반응 전과 후 밀도비. 밀도가 뭐분의 뭐냐? 부피빈의 질량인데 부피가 보이냐 그게? 안 보이지? 부피 B는 무슨 비와 같아야 돼? 몰수비지. 몰수비는 보이냐? 반응 전에 여기 봐봐. 반응 전에 몇 몰이었냐 봐봐. 총 4M몰이지? 반응 후에는
3N물이지. 자, 부피는 4대 3이지. 자,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질량비. 고민하지 마. 지금 4N 대 3N이 반응 전과 후야. 질량비는. 라바지에 뭐요? 그냥 됐어. 1대1이야 인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그냥. 니들이 뭐만 알면 되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부피는 얘가 4N몰이고 얘가 3N몰이면 그냥 4대 3인 거야. 부피비도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질량은요 1대1이야 그냥. 지금 반응 전에 합쳐서 몇 Wg이냐? 5Wg이지. 그럼 반응 후에도 5Wg이다. 자, 증명해 볼게. 잘 봐봐. 얘가 모두 반응했어. A가 2N몰 이거 몇 g이라고? 이거잖아. 4Wg. 맞지? 그런데 얘는 Wg 중에 반만 반응한 거 아니야. 2N몰이니까 2분의 1Wg만. 그래서 2분의 1Wg이 남았지. 이거 합치면 4.5Wg이잖아. 이렇게. 이것도 합치면 5Wg이니까 둘이 똑같아요. 알았니?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질문으로 받는 거야. 잘 봐. A 대 C는 봐라.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 몰수 동일하지. 2N몰로. 질량이 몇 대 몇이야? 4대 4.5잖아. 8대 9라고. 자, 그런데 봐라. B까지 분자량비를 알고 싶어. 자, 요 둘만 봐봐. A와 B의 분자량비는 그러면 몰수가 2대 1이잖아. 그럼 이걸 두 배로 키우면 돼. 2N으로. 이미 여기서 나왔어. 이거 2N몰이고 2N몰이면 그 질량비가 분자량비야. 4대 1. 이해 갔어? 우리가 배웠던 거라고 계속.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인지가 돼야 돼. 다시. 화학 반응식에서 몰수라는 것은 개수야. 여기서 이 개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4W에 모두 반응했으면 2몰이 4W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얘들아. 1몰이 2분의 1W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2대2로 맞추든 1대1로 맞추든 몰수를 동일하게 했을 때 질량비가 나오잖아. 그 기체의 분자량비라고 해.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거라고. 지금까지. 자, 그러면 반응 전 반응으로 이거 쓸 수 있겠냐? 한번 써봐. 이거 보고 써봐. 자, 순서대로 써봐. 내가 써줄게. 잘 봐라. 여기에 반응 전에 뭐를 적냐면 그 그림 속에 있는 자료를 적는 거야. 요렇게. 얘가 4Wg 있었어. 이렇게 적어. 얘가 Wg이 있어서 적어. 이거 없었어. 적어. 이렇게 적으라고. 이게 누구를 써준 거냐? 반응 전 실린더 속이야. 다음. 반응 후만 적어. 여기다가 가만히 봤더니 BC지. A가 없어. 0g. 이거야. 없어. 0이야. 근데 B를 몇 몰로 놨어? N몰. 이렇게 몰로 적으라고. 얘는 2N몰. 이렇게 적어. 자, 이게 표시 끝난 거야. 아울러 뭐까지 적는다? 2대 뭐? 1대 2. 개수비를 이 바에 올리는 거야. 바에. 이게 몰수비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노란 분필로 쓰는 건 뭐야? 추론을 통해서 찾아낸 거다. 2가 2N몰이야. 없던 게 나타났다고. 이게 플러스 나타났다고. 그럼 얘들은 2대1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개수가 같은 얘는 사라진 2N몰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사라진 N몰. 이러면 해석만 하면 끝나는 거야. 뭐냐? N 이거 2N짜리였다는 거야. N 뺐는데 N몰 나왔으니까. 맞지? 그 다음 얘는 모두 2N을 뺐더니 0이었다는 거. 이거 몇 N짜리야? 역시 2N짜리였다는 거. 이 게임 끝났어. 그죠? 2N몰이 4Wg, 2N몰이 Wg, A, B는 분자량비도 4대 1이라는 뜻이라고. 알았어요? 해보세요. 빨리 적어보세요.
꼼꼼하게 적으세요. 꼼꼼하게 순서대로. 이거만큼은 요 흰색 분필하고 요 노란색 분필하고 좀 다르게 좀 했으면 볼펜을. 왜? 검은색은 그냥 그 자료를 보고 그대로 옮긴 자료고,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건 거기에다가 추론한 자료다라는 걸 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 조금씩 이제 어려운 걸 들어가게 되는데, 이 표에 대해서 얼마나 이 표가 중요하냐. 이 표로 문제에 있는, 자료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겨놓는 즉시 문제가 풀립니다.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5번, 6번, 7번을 풀면서요, 여러분. 이걸 풀면서 여기에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찾아볼게요. 5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분한 산소와 메테인 22g의 완전연소 반응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잘 보세요. 완전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4가 있고요. 그 다음에 EO2가 있고요. 화살표 CO2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예요. H2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안 써 있군요. 얘는 그게 필요 없나 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가스로 넣나 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봅시다.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충분하다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왜? 반응 전이니까 이게 반응 전. 얘는 22g 반응했대요. 자, 쭉 긋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없었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느냐? 반응에서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은 무엇이며? 라고 했으면 충분했으니까, 자, 1대 2대 1대2로 반응을 했을 텐데, 얘가 충분하다는 건 얘가 사라진다. 그쵸? 이게 한계물질이라는 얘기야. 몇 그램? 22g인데 이렇게 됩니다. 32g. 아, 부끄럽다. 32g 됐다.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쓸 때 질량을 쓰면은 불편합니다. 여기 어쩔 수 없이 질량을 줬으니까 쓰지만, 여러분 메테인이 16이면 분자량이 몇 몰짜리냐? 2몰이죠. 그럼 여기다 이 몰수를 적으세요. 계산은 몰수로 하시고 해석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2몰이에요. 그럼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고, 얘는 몇 몰이 반응했다? 4몰이 반응했고, 얘는 2몰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은. 이거 얼마? 역시 4몰. 그래서 2몰이 4몰이 이렇게, 얘는 충분한 양이고요. 그래서 1번은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은 누구냐? CH4. 그리고 몇 몰이냐? 2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요거 적으면 돼요. 2몰 반응했다 모두. 두 번째, 표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표준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0도씨 일기압이에요.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1몰이 20.4라면 이산화탄소는 44.8리터가 정답이죠. 아셨습니까? 다음 생성물인 H2의 질량, 여러분 1몰이 18g이면 4몰 72g이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순서대로. 다음 6번, 일산화탄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래요. 화학 반응식.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완성한다. 이거 AB 플러스 B2 화살표 AB2랑 똑같죠. 그래서 풀다 보면 이게 좀 성립을 해요. 머리가 통통. 이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1번. 다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을 했는데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CO2의 질량이 7g. 야, 얘가 7g 몇 몰일 거 아니야? 일산화탄소가 있잖아. 12 더하기 16해서 얼마냐? 12 더하기 16. 18이지. 그죠? 근데 얘가 몇 g 반응했다고? CO2의 질량은 7g. O2의 질량은 8g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O2는 18이라는 분자량을 가진 애고 O2는 얼마를 가진 애? 32를 가진 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얘는 7g은 몇 몰일까요, 여러분? 18분의 7몰입니다. 그냥 1몰이 18g이니까 7g은 이해가요? 이게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이. 이거 몇 몰이라고? 18분의 7몰이에요. 18분의 7몰. 다음 얘가 8g이라겠죠. 산소가. 이거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이죠. 아,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은 외워야지. 몇 가지 됐죠? 그러면 이 식에 놓는 거야. 몰수로. 얘가 18분의 7몰이 있었고요. 얘가 4분의 1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얘는 없었고요. 몇 대 몇으로? 이걸로 반응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18분의 7의 반이 얼마죠? 36분의 14죠. 그럼 이거 36분의 얼마입니까? 9죠. 8분의 7을 얘가 모두 다 반응을 했을 때 그럼 얘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수 나오지 않나요, 여기가? 그러면 얘가 모두 반응한다고 써보세요. 만약에 얘가 모두 반응해요. 4분의 1몰로. 그래서 0이 되는 거지. 그게 2배면 이거 2분의 1몰이죠. 맞아요? 그럼 분모를 18로 바꾸면 18분의 9죠. 빠져 안 빠져 이게? 자, 여기서 여기 뺄 수 있냐고요? 안 빠지죠. 그러면 이건 얘가 모두 반응하는 게 아니죠. 알았습니까?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한다고 놔야 돼요. 18분의 7몰.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2분의 1로 줄이면 36분의 7몰이죠? 이거 36분의 얼마짜리입니까? 9몰짜리죠? 얼마 나와요, 여기? 36분의 2몰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봐요. 얘가 18분의 7몰이 반응했으면 얘도 18분의 뭐요? 7몰이 생겨요. 2대 2니까 계수가. 어차피 여기 18분의 7몰이 남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성되는 CO2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18분의 7몰 있죠? 이게 생성되는 CO2 질량이잖아요. 1몰이 몇 g입니까? 44g입니다. 그럼 18분의 7몰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18분의 7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약분을 하세요. 요거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구. 이건 뭐예요? 22구. 그럼 뭡니까? 9분의 이거 돼요. 154g 분수그램으로. 알았습니까? 다음에 반응하지 않고 남는 반응물은 무엇이며? 라고 하면 누굽니까? O2가 남겠죠? O2가. 그죠? 그럼 몇 g이냐고 했으니까 여러분 8g이 4분의 1몰이면 36분의 2는 얼마요? 18분의 1이잖아요. 18분의 1. 요게 18분의 1몰을. 자, 지금 4분의 1몰이 8g이라면 18분의 1몰을 얼마겠습니까? 얼마 곱하면 4분의 1이 18분의 1이래요? 그 줄인 만큼 질량 잡으면 돼요. 그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뭐 지금 보니까 둘이 곱하면 18분의 1이 되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분의 2? 그죠? 9분의 2 곱하면 이거 9분의 16g. 9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알았습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마지막 7번. 자, 여러분. 요게 A, B가 반응해서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가의 반응물이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있죠. 생성물 몇 종류 있어요? 나에서. 이거 잘 찾아요. 가의 A, B 반응물 2종류예요. 그럼 나에서는 생성물. 어이구, B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C 하나예요. C 하나.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너희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게 게임이 끝난 겁니다. 반응물이 A하고 B인데 이 개수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응하기 전에 보니까 얘들이 몇 몰 있었니? 2몰 있었던 거야. 얘는 없고 이게 반응 전이에요. 그럼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반응 후에 얘는 개수를 몰라요. 이렇게 바에다 올리는 거야. 자, 생성물 적어봐요. B는 몇 몰이고요? 1몰이고요. C는 몇 몰이에요? 2몰이죠? 얘가 없는 거라고. 그럼 요거를 올린다고 숫자 봐. 이거 2몰 생긴 거고요. 얘는 1몰 사라져서 1몰 남은 거고요. 얘는 2몰 사라져서 0인 거죠. 이거 2대 1대구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노란색 분필이 기존 자료를 갖고 찾은 거라고요. 그래서 1번 가나에서 생성물은 누구냐? 그럼 C가 생성물이에요. C가. 알았습니까? 2번 화학 반응식 뭐라고 완성할래요? EA 플러스 B 화살표 EC라고 하시면 돼요. 앞에 개수를 2대 1대 2로. 자, 질문 들어갑니다. 반응 전과 후 밀도비. 밀도는 뭐분에 뭐라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여기 부피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으면 기억 몰수가 리을 부피라고. 아까 1리터 2리터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그냥 1몰 2몰로 보라겠지. 마찬가지야. 몰이 있다면 부피로 봐. 그러면 가는 부피가 얼마? 4라고 보면 돼. 2몰 2몰 4. 부피가 4. 그럼 나는 3. 자, 이제 질량 찾아. 질량 몇 대 몇이야? 라버지. 그렇지. 이제 얘는 알았어. 이 얘기는 반응 전과 후는 질량이 보존된다고 했잖아. 질량 무조건 보존이라니까. 그래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내는 거야. 4분의 1대 3분의 1. 밀도비 3대 4야. 알았냐? 밑도 끝도 없이 나온다. 자, 이제 34쪽에 있는 예제 2번이나 예제 3번이 거의 5년 내에 많이 출제했던 유형인데 이걸 다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시간에 못 풀고 나왔어. 어려웠어. 정말 어려운 건지 한번 봐봐. 내가 풀어내는 방법대로 풀어가지고. 알았냐? 단순하게 풀릴 거니까.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페이지 34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